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19년 4월 23일부터 일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 해설 및 향후 영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홈페이지인 r119co.kr에 쭉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사항입니다. 공사비 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에 공사비를 검증하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이건 아마 정비사업 하시는 분은 대충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가장 조합과 시공사 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난 것이 당초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 제시된 금액, 예를 들면 도급자 같으면 3.3제곱미터당 500만 원 아니면 400만 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본계약을 보통 체결을 하는데 그때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처음에 사업 제안했을 때의 착공 시점보다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 물가 상승들에 의한 것도 당연히 있고, 그렇지 않고 일일한 공사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공사비를 더 증액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옵니다. 그러면 많은 조합원들은 공사비를 증액해 준다는 자체는 곧 추가 분담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공사가 보통 요구하는 것의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공사비를 증액을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의혹도 제기되고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조합원들이 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믿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토통보에서는 공사비 증액하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사비를 검증하는 절차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과연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이 공사비 증액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겠다는 제도를 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사비 검증을 아무한테 시킬 수 없으니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감정원이나 LH 공사 등에다가 주로 이 업무를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문이 신설되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신설된 조문입니다. 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거를 확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0월 24일부터 이제 시행됩니다.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경과 규정이 있어요. 자, 29조의 1을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공사비 검증 요청 등 1.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이 경우 이제 주로 조합이 민간으로 할 경우는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이 대부분이니까 이 경우의 사업 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정비사업지원기구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현재 있는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두 번째, 공사비의 증액 비율, 당초 계약 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제외한다. 비율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자, 그리고 3입니다. 제1호 또는 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 검증 당시 계약 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제외한다. 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그리고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걸 오른쪽으로 제가 뺄게요. 빼고 제가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공사비 검증 요청 첫 번째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만약 조합 같으면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이거 공사비가 좀 이상하다, 믿지 못하게 했으니까 검증을 의뢰해달라고 조합에 요청을 하면,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니까요, 하면 조합은 반드시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처음에 보시면 뒤에 보면 이게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호의 경우가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 검증 의뢰를 요청을 하면 공사비 인상 비율이 뭐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3 정도가 안 되더라도 공사비 검증을 의뢰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어떻습니까? 조합원들이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이거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긴 했는데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시공사 공사 계약 체결한 후에 정액을 요청해 왔을 때에 그때에 실제 이 비율에는 못 미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경우를 해당하느냐, 어느 경우냐는 거죠. 어느 경우냐. 자,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3이 아니더라도 조합원들이 요구만 하면 정액 요청이 들어갈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 조문은 계약 체결을 한 후에, 최초 계약이죠. 계약 체결한 이후에 이거 계약은 체결했지만 좀 찝찝하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맞는지 한번 해달라고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시공자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계약을, 사업 제안서를 받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의원을 거쳐서 총회에 상정한 다음에 총회에서 조합원이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이거는 사적인 계약이죠. 사적인 계약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적인 계약으로 우리가 3.3제곱미터 평당 500만 원 주고 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해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찝찝하다, 검증을 해달라. 그러면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500만 원 너무 많다, 450만 원이 적정하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450만 원으로 내려가는 것일까? 저는 민법상, 법률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적 자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둘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상 이것이 무슨 기망을 당한다든지 착오위반가든지 이런 게 아니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계약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차후 정액됐을 때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이미 계약 체결한 걸 뒤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만약에 적용이 되는 1호가 되는 경우는 아마도 뒤에 나중에 국토교통부가 정하겠지만 거의 아래에서 얘기하는 이 비율만큼 해당되지 않을 때, 이 비율만큼 해당되지 않을 때라도 검증을 요청해야 되는 이런 조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1호고, 두 번째, 공사비 증액 비율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당연히 생기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 부분은 제외를 하고, 첫 번째,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100분의 10 이상. 왜냐하면 보통 공사비 증액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사업시행계획 끝나고 난 다음에 분양신청 받고 조합원 무장신청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보통 이제 공사비 증액해달라고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총회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시공사 공사비 증액, 공사계약 변경이죠. 거기에 관련된 안건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관리처분계획 총회 사이에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시공사가 그 이전에 됐을 경우는 인상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했을 경우는 100분의 10 이상. 그 다음에 이후에 했을 경우는 관리처분 총회 때까지 좀 시간이 짧으니까 이때 한지 선정회가 계약 체결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100분의 5 이상 올려달라 그러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경우는 좀 줄여놓은 거죠.
예, 그렇게 두 개를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3호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비 검증을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달라 그랬을 때 그때에 한번 했는데 뭘 또 해달라 그러느냐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로 줄여놓은 거죠.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연동됐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사비 검증 의뢰를 안 해도 되는데 1회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조합집행부가 스스로 이거는 조합원들의 의욕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조합집행부 자체도 못 믿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음에 보면 부칙이 있는데 이 부칙이 조금 좀 문제가 돼요. 자 보시면 부칙을 보시면 제29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비를 정액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검증 의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4월 23일 시행된 이후에 공사비를 정액하는 것은 아니고 이 법 조문은 언제 시행이 되냐 하면 앞에 보시면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2019년 4월 23일 날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작,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낫죠. 6개월은 기간이 있죠. 그러면 시공사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일에 올리려고 하는 공사비가 좀 10분의 5나 10분의 10보다 넘어선다고 하면 6개월 사이에 아마 많이 공사비 인상을 해달라는 변경계약 요청을 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왜 이걸 경과규정을 뒀느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뭐 이게 특별히 경과규정을 둬야 될 만한 게 있느냐 6개월 사이에 들어오는 건 봐주고 6개월 이후에 들어오는 건 안 봐주고 이렇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6개월의 경과 규정이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경우 조합 설립 변경인가 요건 완화인데 이거는 조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자, 조문을 보시면 조합 설립 인가 등에 관해서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이제는 사업이 몇 가지죠? 지금 2018년 2월 9일부터 사업은, 정비 사업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자 빼고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경우에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밖에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시장공사 또는 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동의율을 정해놨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확대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재개발 사업 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정비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를 따지면 4분의 3, 땅 면적으로 보면 2분의 1. 왜냐하면 큰 거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둘 다 이렇게 적절하게 융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이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재건축 사업을 보면 재건축 사업은 이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이제 동이 있는 그런 단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는 가로가 있어서 좀 복잡한데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간단한 설명 드리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10개 동이 있다. 그럼 동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10개 동이 있으면 단지 전체를 묶어서 그냥 4분의 3. 그러니까 사람 숫자 4분의 3, 땅 면적에,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자기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큰 아파트는 조금 평수가 큰 거는 지분이 조금 많고 땅 지분이, 적은 거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다 뭉뚱그려 가지고 머리 숫자로 4분의 3, 땅 면적의 4분의 3.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플러스 각 동별로 또 해놨어요. 1동, 2동, 3동, 4동, 5동이 있으면 각 동별로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예? 물론 아파트가 약간 평수도 크고 평수도 작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해관계 상충될 수도 있지만 같이 지었잖아요. 같은 연도에 같이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립단지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금성연립, 백조연립 이게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을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각 동별이라는 게 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같은 연도에 같이 지은 아파트가 구분만 1동, 2동으로 해가지고 이걸 따로 동의를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건 저는 의문이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조문 때문에 어느 특정 동이 반대해가지고 사업이 너무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또 건물 평수가 크다 그래가지고 동별 동의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줘가지고 뭐 제가 자문한 것 10년 이상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 특별한 게 밑에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밑에 보면 사항이 하나 있는데 사망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사망이 뭐죠? 지금 보신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 국한되는 사업이죠. 사망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옛날에 되어 있었어요. 주로 이 조문이 어떤 데 이동되냐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만 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당연히 토지만 가진 사람, 건물만 가진 사람, 토지 또는 건물 다 가진 사람이 다 세 사람 포함이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 단지에 주로 이 적용이 됐었는데 2018년 2월 9일 날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이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없고 빈집 및 소규모 특례법으로 가가지고 그쪽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가든지 그쪽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문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아파트 단지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매매가 안 되니까 거기까지 정비구역을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해버리면 강제적으로 포함이 됐으니까 그쪽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라도 동의를 받고 옆에 살짝 포함돼 가지고 정비구역 안에 포함된 아파트 단지 아닌 지역의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변경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 가진 사람은 주택단지 바깥에 있고 정비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 또는 건축물만 가진 사람, 정비구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상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되려고 그러면 토지 및 건축물을 다 가진 사람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비구역에 의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조합 설립 인가하는데 동의를 할 수 있는 거는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 설립을 받은 거를 변경받으려고 그런 때까지 이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냥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합리한 게 있다. 이래 가지고 이 뒤에 일단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설립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인가받은 사항 변경할 적에는 그냥 전체 통틀어져 가지고 정비구 안에 있는 것에 동의를 받으면 되지 이 떨어져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이 조문을 단서를 삭제시킨 겁니다. 삭제 예측했어요? 예,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5번째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자르고 다음 시간에 또 5번째 개정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뵙겠습니다.